자, 이번 시간에는 사행정 사이클 기관 우리 배웠었고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 개념을 잡았었는데 사행정 사이클 기관과 이행정 사이클 기관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하고 LPG, CNG는 다 거의 대동소이하다겠죠. 사용하는 연료만 다르다고 했을 뿐.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3강에서 배웠었죠. 자, 지금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과정을 갔는데 흡입할 때 연료가 분사가 됩니다. 볼까요 한번? 자, 지금 이제 흡입하죠. 흡입하면서 연료가 분사가 돼서 연소실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압축하고요. 자, 흡입, 압축, 폭발,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빠져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행정으로 1사이클이 완성되는 기관을 보고 우리는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내포한 것을 우리는 특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장점과 단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라고 하는 비교 매체는 뭘까요? 비교 매체? 그렇죠. 이행정 사이클 기관하고 비교합니다. 가솔린 기관하고 LPG 기관 비교 안 한다겠죠? 왜? 내용상 거의 시스템이 대동소이하니까. 그렇지만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은 비교하겠죠. 그거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매체. 뭐 시험에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 대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으로 해당하는 것은 문제 만들기 쉽죠. 왜?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단점 또한 많습니다. 결국은 뭐하고 비교했다고요? 그렇죠. 이행정 사이클 기관과. 그랬을 때, 자, 그럼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세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각 행정이 완전히 구분되어 불확실한 곳이 없다. 그렇죠. 흡입할 때 흡입 공기만 들어옵니다. 압축하고 폭발하고 다시 배기가스만 뽑아 나가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흡입합니다. 명확하게 행정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어떻다겠어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자, 먼저 한번 그러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명칭 잠깐 한번 보면은요. 자,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을 우리는 크랭크 케이스라고 칭하죠. 그 다음에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쿨링 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냉각 장치입니다. 냉각. 별도로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로 냉각하는 공냉 방식을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가 있고 스파크 플러그. 그 다음에 익스아우트 포트, 결국은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인테이크 포트, 뭡니까?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 공기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브레터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요즘은 캐브레터 방식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여기서 연료 인젝터라고 하는 것을 둬서 흡입 공기가 들어갈 때 연료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죠. 요거 캐브레터라고 하는 것은 기화기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사용하는 차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얘의 작동을 보면 제가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은 주는 뭐라겠죠? 올라가는 게 상승 행정, 내려오는 하강 행정. 상승할 때 뭐 한다겠어요? 압축이 우선이라겠죠. 압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흡입과 배기를 같이 합니다. 또한 내려오는 하강 행정을 주행정이라고 했었고 주행정이 하강하면서 뭐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폭발하면서 내려옵니다. 폭발하면서 주행정을 하는 거고 부수적으로 역시 흡입과 배기를 같이 합니다. 자, 보자고요. 자, 얘가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에서부터 이 위로 올라갈 때 동안은 압축이죠, 압축.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얘가 올라가면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얘가 올라가면 부압이 형성되겠죠. 진공. 그 진공에 의해서 얘가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흡입이에요. 흡입. 또한 배기를 같이 한다겠죠. 올라가면서 여기 있던 잔류가스를 어디요? 더 이상 밀어낼 공간이 없으니까 일로 이렇게 뽑아내죠. 일로.
그래서 올라갈 때는 주가 뭐라고요? 압축이고 흡입과 배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행정, 하강 행정은 뭡니까? 여기 상사점 제일 꼭대기까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연소가 이루어지고 피스톤이 내려오겠죠. 결국 뭐 때문에? 폭발 행정 때문에. 그렇죠? 그게 주입니다. 주. 내려와서요. 피스톤이 요만큼까지 내려오면 여기 배기 포트를 살짝 걸쳤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조금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 틈새로 이렇게 배기가스가 빠져나가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겠어요? 배기 밸브가 열려 가스 자체적인 압력에서 일부 쑥 빠져나가겠죠. 블로우 다운 현상. 자, 그래서 내려가면서 폭발하면서 내려왔지만 여기 있던 배기가스, 잔류가스가 쑥 빠져나가는 배기가스, 배기 행정을 같이 하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자, 내려오니까 여기가 지금 압을 받죠. 이만큼까지 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래는 압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압력을 받아서 여기 있던 가스들을 다시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리고 있죠. 이렇게. 맞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흡입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는 주가 압축이고 그 다음에 흡입과 배기를 같이 하고 내려올 때는 폭발 행정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내려오면서 배기가스도 빼내고 흡입도 같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행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소하지 않은 연소가스들도 그냥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흡입 공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쭉 흡입을 해줘야 되는데 흡입 공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출력 면에서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4행정 사이클 기관의 특징 해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명확하게 행정이 구분이 돼 있다고 했었어요. 맞죠? 2행정 사이클 기관은 어떻습니까? 행정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어. 맞죠? 자, 그것에 서로의 장단점이 나오겠네요. 얘는 행정이 명확하다. 2행정 사이클 기관은 행정이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흡기 기간이 길어서 최적 효율이 좋다. 최적 효율이라는 말 나왔네요. 최적 효율. 최적 효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충진 효율이라고도 합니다. 흡입 공기를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엔진의 출력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은 엔진의 출력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아까 우리 연소가 잘 되면 출력 좋아지는 겁니다. 연소가 잘 되면. 연소라고 하는 거 우리 크게 세 가지 있었죠. 뭡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연 물질이 있어야 된다겠죠. 자동차에서는 연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산소가 있어야 된다겠죠. 산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점화원이 있어야 된다겠죠. 점화원. 이 세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엔진 출력 완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가연 물질, 연료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출력 좋아지죠. 출력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비가 안 좋죠. 그죠? 지금 뭐 지구 온난화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이슈화되고 있는 판에 연료 많이 떼서 이게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어쨌든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점화원 아무리 스파크 플러그에 불꽃을 잘 만들고 한다라고 해도 얘는 한계가 있죠. 한계. 그렇다고 하면 연소 잘 되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산소 얼만큼, 공기 얼만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느냐. 공기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집어넣어야 그만큼 엔진의 연소가 좋아지고 연소가 좋아지면 출력 또한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공기를 많이 집어넣게 할 거냐? 거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는 흡입 기간이 충분하죠. 충분하기 때문에 흡입 효율이 좋아요. 흡기 효율, 최적 효율, 흡입 효율, 충진 효율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행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흡입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당연하게 출력이 그만큼 저하되겠죠.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흡입 행정 시 냉각 효과가 좋다. 왜? 흡입할 때는 그냥 신선한 공기가 쭉 빨려 들어와서 이 안에 차갑게 만들죠. 왜? 깨끗한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어떻습니까?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자 여기서 한번 들어와서 밑에 크랭크 케이스에 한번 머금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연소실의 냉각 효과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미 데펴서 올라가니까. 맞죠? 그래서 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어떻다? 냉각 효과가 좋아서 열적 부하가 적다. 반면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그럼 어떻습니까? 냉각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열적 부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것들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연료 소비율이 비교적 적다. 연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왜? 흡입되는 공기에 맞게 연료 분사하고 그것에 맞게 연소시켜서 배기가스로 다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요. 지금 이 상태로 한번 볼까요? 이 상태로 보면 여기 있던 흡입되어 있던 가스가 어디로 이렇게 해서 이 위로 올라가죠. 이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던 잔류가스를 이렇게 밀어내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도 빠져나가는 가스도 있겠지만 다이렉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가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져나가 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연소하지 않은 연료가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네요. 연소하지 않은 연료가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니까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겠죠. 자, 두 개의 서로의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연비가 좋다. 반면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연비가 안 좋다. 안 좋으니까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단점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저속에서 고속까지 회전 속도의 범위가 넓다. 왜? 기통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얘는 단기통일 때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기통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래서 보통 2개, 3개, 4개, 보통 2개도 사실은 잘 없고 3개, 4개, 4기통, 6기통 이렇게 가면 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어쨌든 얘는 기통이 많으니까 하나가 제대로 부실해도 다른 것들이 힘에 의해서 같이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속 RPM도 가능하고 고속 RPM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단기통이죠. 하나의 엔진 갖고 하나 갖고 폭발력을 가지고서 회전하다 보니까 얘는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폭발합니다. 그래서 저속 엔진에서부터 고속까지 회전 속도가 넓은 반면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사실은 저속 운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동이 쉬워요. 시동하기 쉽고 실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화라고 하는 말인데 미스파이어, 실화라고 하는데요. 실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소실에 지금 공기하고 이쪽으로 공기하고 연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왔고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잘 폭발하는 것을 정상 연소라고 하면 연료가 너무 적어요. 연료가 너무 적으면 어떻습니까? 불꽃 튀겨줘도 제대로 폭발 안 하겠죠. 연료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연료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미스파이어,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 그래서 사실은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할 때 연료와 공기를 충분하게 흡입을 하기 때문에 연료가 적어져서 실화하는 현상이 없는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어떨까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을 보면 지금처럼 여기 있던 가스가 이 위로 온 거여서 여기에 다 이렇게 차야 정상일 텐데 그냥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연료가 있어요? 연료 없죠? 그럼 스파크 플러그 불꽃 튀겨줘봤자 연소합니까? 연소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실화,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서는 실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더라. 반면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실화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적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을 볼까요?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밸브 기구가 복잡합니다. 아까 얘는 밸브가 굉장히 각각 설치가 돼야 되죠. 근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밸브 있습니까? 없죠. 밸브 없습니다. 그죠? 있어도 실린더 헤드에 배기 밸브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거의 밸브가 없거나 아니면 적다. 반면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밸브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더라. 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밸브가 있죠?
캠이라고 하는 것이 얘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겠죠? 근데 캠이 얘를 누를 때 거기서 소음이 발생을 해요. 소음. 그래서 충격적 소음, 기계적 소음이 일반적으로 좀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왜? 밸브 기구 때문에. 밸브만 없다라고 하면 이런 소음은 좀 적겠죠. 물론 요즘은 유압식 태핏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밸브 간극이 없어도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밸브 장치할 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밸브 기구 때문에 충격적 기계적 소음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력 횟수가 적어. 동력 횟수 아까 얘기했죠. 크랭크 축 2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한다고.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요. 한 바퀴 돌 때 한 번 폭발하죠. 그러면 똑같이 10바퀴를 돌아갔다고 봅시다. 크랭크 축이. 그런데 4행정 사이클 기관은 5번만 폭발하는 거고 2행정 사이클 기관은 10번 다 폭발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동력 횟수가 반으로 줄죠. 그래서 동력 횟수가 적어 실린더 수가 적을 경우 사용하기 어렵더라. 그래서 4행정 사이클 기관은 보통 단기통, 2기통 이런 것들은 4행정 사이클 기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2행정 사이클 기관은 단기통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동력 횟수가 적어 실린더 수가 적을 경우 사용이 곤란하더라. 울컥울컥거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맥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맥박 앞에 쫙 재죠. 그죠? 그래서 울컥울컥하죠. 자동차도 울컥울컥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항상 고르게 회전해야 되겠죠. 그런 맥동적, 충격적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기통수가 적으면 울컥거림이 굉장히 많아지더라. 자, 네 번째. 가격이 비싸다. 뭐에 비해서? 이행정 사이클 비해. 왜? 아무래도 복잡하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겠죠. 또 마력당 중량이 크다. 같은 1마력, 가솔린 기관 1마력, 디젤 기관 1마력짜리를 가솔린 2행정 사이클 기관 1마력, 그 다음에 가솔린 4행정 사이클 1마력짜리 같은 마력을 내는 엔진이라도 상대적으로 마력당 중량이 무거워진다라고 하는 단점 또한 있죠. 탄화수소의 배출이 적으나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많다. 이게 뭔 얘기냐면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연료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할 건데 연료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입니다.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연료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탄소 8개에 수소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 읽을 때 잘 읽어야죠. 자,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탄소 8개, 수소 18개.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습니까? 이걸 옥탄이라고 읽습니다. 옥탄이라고 읽고 주로 뭐에서 씁니까? 가솔린 기관에 사용하는 뭐예요? 휘발유가 이런 분자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반면에 탄소 16개에 수소 3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걸 세탄이라고 읽습니다. 세탄. 뭐가? 경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탄, 메탄, 헵탄, 프로판 막 이런 연료들이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연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료도 결국은 전부 다 탄소와 수소가 몇 개씩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을 이렇게 다 달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옥탄이라고 읽고 세탄이라고 읽는데 가솔린에서 나중에 옥탄가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반면에 디젤 기관에서는 뭐라고 할까? 세탄가라는 말을 배우겠죠. 참고합시다. 옥탄가라고 하는 것은 옥탄가는 뭐예요? 가솔린 기관의 노크 방지 수치를 우리는 옥탄가라고 합니다. 노크 방지 수치. 노크 방지 수치는 결국은 노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옥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크가 안 일어납니다. 반대로 디젤 같은 경우는 디젤은 세탄가라는 말을 써요. 세탄가가 높으냐 낮으냐. 세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사용하는 게 세탄가라는 말을 써요.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 그래서 착화가 잘 되는 것이 세탄가가 높은 연료입니다. 아무래도 착화가 잘 돼야 되겠죠. 디젤 엔진은. 그죠? 그래서 세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다. 어쨌든 연료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의 결합체? 그렇죠.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다. 그런데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로 되어 있던 이 연료는 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이렇게 해서 배출되는 가스가 많이 있다겠죠. 연소하지 않은 가스 뭐예요? 연료가 그냥 빠져나가네요. 연료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뭐가 빠져나갑니까? HC, 탄화수소라고 하는 HC가 그냥 빠져나가죠. 미연소 가스죠. 그죠? 미연소 가스. HC가 다량 나옵니다. 가솔린은 그런 경우가 거의 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배기해서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얘는 폭발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폭발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NOx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낙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NOx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질소라고 하는 것과 산소의 결합이죠. 산소의 결합을 우리는 NOx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맨 처음에 연소실로 들어갈 때는 질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들어가 있었는데, 연소하고서 배기가스로 빠져나올 때 두 개가 붙어 나오는 겁니다. 왜 붙냐? 보통 한 연소 온도가 한 1100도 정도가 되면 두 개가 결합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HC 발생량은 다량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NOx가 발생되는 원인은 뭐라고요? 얘는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때문에.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 상대적으로 낙스의 NOx의 발생량이 많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죠. 자, 반면에 이행정 사이클 기관 작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작용 넘어가겠습니다. 작동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자, 이렇게 아까 우리 구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 그냥 별도 그림을 가지고 썼는데, 뭐 흡입구, 소기구라고 하는 것은 그 흡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로터리 엔진이라고 하는 거 잠깐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로터리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축을 한쪽으로 편심시켜 놓고 이 밸런스 메이터가 지금 회전하면서 결국은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 있는 압축을 하죠. 압축. 그리고 요러한 상태가 되면 여기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이 발생을 해서 연소가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밀어내서 배기 됩니다. 흡입, 압축, 배기. 흡입했고, 압축했고, 폭발했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엔진을 보고 우리는 로터리 엔진이라고 합니다. 자, 하강 행정 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아까 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소기 행정이라는 말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기 행정 처음 들어보죠?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이었었죠. 이행정 사이클은 뭐라고 했었어요? 상승 행정, 하강 행정. 상승할 때 압축, 그 다음에 흡입과 배기한다. 하강할 때 폭발이고 역시 흡입과 배기한다. 근데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서는 소기라는 말이 별도로 붙어요. 소기 행정이라고도 하죠. 그 소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 있어서 연소실에 잔류가스를 배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연소실. 아까 우리 그림 잠깐 볼까요? 자, 그림 잠깐 보면 미안합니다. 위로 올라가야죠. 자, 그림 잠깐 보면 여기 있던 연소실에 여기 지금 잔류가스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잔류가스들을 어떻게 내보낼 거냐?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여기에다가 이러한 턱을 하나를 두죠. 이런 턱. 이렇게 턱을 두면 다이렉트로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테고, 여기 있던 가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시켜서 내보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연소실의 잔류가스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기행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기행정. 그래서 소기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소기라고 하는 것은 잔류 배출가스를 실린더 밖으로 밀어내면서 새로운 공기를 실린더 내에 충전시키는 작용 또는 행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행정 사이클 디젤 엔진의 소기 방식에는 횡단 소기식, 루프 소기식, 그 다음에 단류 소기식, 크게 소기하는 방법, 잔류가스를 내보내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인데 그 첫 번째 방법 뭡니까? 횡단 소기식. 횡단 소기식은 소기 구멍과 배기 구멍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설치한다.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쪽에서 들어와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뽑아내면서 이렇게 됐었죠. 위로 다시 올라가기 좀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요렇게 들어왔고, 그죠?
여기에다가 뭘 둔다겠어요? 턱을 하나를 둔다겠죠? 턱.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것들.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횡단속이식이라고 한다.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속이구멍과 배기구멍이 서로 마주 보았죠? 반대쪽에. 그죠? 반대쪽에 마주보게 설치해서 피스톤에 뭘 뒀어요? 이 턱을 하나를 뒀죠? 이 턱. 턱. 이 턱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디플렉터라고 합니다. 디플렉터. 디플렉터. 그래서 연소하지 않은 가스가 다이렉트로 빠져나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잔류가스를 배기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도 만들어지는 거고, 압축비를 어느 정도 상승시킬 수 있다. 소기가스에서 와류 발생할 수 있고 연료 소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압축작용을, 압축압력을 좀 높일 수 있다. 이것이 디플렉터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횡단속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휙 횡단해서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는 소기구와 배기구가 서로 반대쪽에 있죠. 이런 타입을 우리는 횡단속이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루프속이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루프식은 소기구멍과 배기구멍을 같은 방향에 설치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빠지게. 그래서 여기에 소기구멍, 여기에 배기구멍을 별도로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약간의 좀 그림 보기가 좀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쑥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보고 우리는 루프 속이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류 속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기구멍은 뭡니까? 속이라고 하는 건 흡입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죠. 소기구멍은 실린더 블럭에 설치를 하고, 배기 가스가 빠져나가는 배기구멍은 어디에? 실린더 헤드에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배기 밸브를 둬요. 유일하게. 아까 얘기했죠?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배기 밸브가 없다고. 있어도 하나만 있다. 간단하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죠. 들어와서 여기에 밸브를 돕니다. 밸브를 둬서 일로 빠지게 하거나 일로 빠지게. 아니면 밸브 두 개 두기가 좀 거창하다,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만 이렇게 두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던 연소실을 이렇게 해서 싹 밀어내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단류속이식.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특징 잠깐 한번 알아보면은요.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특징. 자, 이렇게 판단합시다. 어떻게? 우리 지금 뭐 배워요? 사행정 사이클. 이거의 장점과 뭘 배웁니까? 단점 배웠죠? 그 다음에 이행정 사이클 기관.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지금 뭡니까? 장점 보고 있고요. 좀 이따가 단점 보겠죠? 그런데 물론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과 단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과 단점 전부 다 마스터했다라고 하면 뭐 별 문제 없겠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단점이 나옵니다. 반대로요,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단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굳이 사행정 사이클, 이행정 사이클 따로따로 애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어우러서 애우고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단점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행정 사이클 기관 장점과 단점 굳이 모르셔도 되겠죠. 왜? 장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고 단점이 장점이 되겠죠. 자, 두 개를 비교했으니까.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을 보니까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 비해서 1.6에서 1.7배의 출력이 더 크다? 왜? 왜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뭡니까? 출력이 더 안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1.6에서 1.7배 출력이 더 크다고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 2회 전에 1사이클이 형성된다고 했고, 얘는 1회 전에 1사이클이 형성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10rpm만 있습니다. 10rpm.
몇 번 폭발해요? 5번 폭발하겠죠. 얘는 10rpm 맞습니다. 그럼 몇 번 폭발합니까? 10번 폭발하죠. 얘가 폭발 횟수가 얘보다 2배 더 높죠. 폭발이 2배가 더 높으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2배 출력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흡배기 작용이 불안정하고 별로의 어떤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배 높지 않고 한 1.6배에서 1.7배 정도는 더 높더라. 그런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얘가 출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전력 변동이 작다. 맥동이 작다. 왜? 한 번 폭발할 때 한 바퀴 돌아가요. 한 바퀴 돌아갈 때 한 번 폭발합니다. 근데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했죠. 압축했죠. 결국은 폭발 행정 갖고서 나머지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 한 번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폭발력을 이용해서 배기하고 흡입하고 압축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폭발을 하죠. 그 폭발 한 번 가지고서 나머지가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폭발력을 가지고서 크랭크 쪽 한 바퀴 반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한 번 폭발력을 가지고서 반 바퀴만 돌리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기통수가 적어도 실린더 수가 적어도 회전이 원활하고 맥동적이지 않더라. 울컥거림이 적더라. 근데 아까 4행정 사이클 기관은 맥동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밸브 장치가 간단하고 없거나 간단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소음이 없겠죠. 소음. 그 다음에 마력당 중량이 가볍다. 자,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무거우면 뭐가 안 좋아요? 연비가 안 좋겠죠. 그래서 가벼운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마력당 중량이 적고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가지수, 부품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겠죠. 흡입 시간이 4행정 기관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4행정은 뭐 했어요? 최적 효율이 좋다겠죠. 근데 얘는 최적 효율이 떨어집니다. 안 좋습니다. 배기 효율 또한 나쁘죠. 4행정은 배기 행정할 때 배기만 합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배기 행정할 때 흡입도 하고 뭐 각각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피스톤의 압축 행정 시 유효 행정이 짧다. 압축을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충분하게 압축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 조금만 압축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효 행정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만큼 출력 면에서는 불리해 줄 수밖에 없죠. 자, 네 번째. 저속 운전이 어렵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4행정 사이클 기관은 저속에서 고속까지 회전 속도의 범위가 넓다. 근데 얘는 단기통, 보통 1기통, 2기통 정도만 사용하다 보니까 저속이 어려워요. 그래서 엔진 RPM이 상장, 공회전 RPM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 역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역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뭡니까? 불길이 역으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역화라고 그래요. 역화. 그래서 불길이 원래 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정상 연소했을 때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막 불길이 막 나온다. 가끔 뭐 오토바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보면 밑에서 막 뒤 소음기 쪽에서 퍽퍽퍽 하고 불꽃이 튀어나오는 거 가끔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후화라고 그래요. 후하고 반대로 불길이 역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 있겠죠. 반대쪽으로 흡기 쪽으로. 왜? 여기서 혼합기가 들어오니까. 그 혼합기에 불이 붙어갖고 불길이 치솟아 올라오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화, 후화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행정 사이클 기관에서의 단점을 보니까 단점은 어떻다고요? 역화 현상이 생길 수 있더라. 또 실린더 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피스톤과 피스톤 링의 소손이 빠르다.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실린더죠. 실린더. 근데 여기에 배기공, 그 다음에 흡입공이 있잖아요. 여기에 피스톤 링이라고 하는 것이 끼워집니다. 자, 기관 주요부 들어가서 공부할 거예요. 피스톤 링이라고 하는 것이 끼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흡입공과 배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부분에 이런 턱이 형성된 거잖아요. 턱, 그죠? 턱이 형성되는 곳을 피스톤 링이 상하 왕복 운동하다 보니까 턱턱턱 걸려가지고 결론적으로 소손 또는 손상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또한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과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단점을 우리는 공부를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밸브 기구가 복잡하다. 그렇죠?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없거나 있어도 간단하다. 또 충격이나 기계적 소음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큽니다. 폭발 압력이 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윤활 및 연료 소비량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실린더 수가 적을 경우 사용이 곤란하다. 근데 얘는 어땠어요? 얘는 실린더 단기통에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가 있더라. 근데 쟤는 어땠습니까? 기통수가 많아서 어땠어요?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회전 속도의 변화 범위가 넓다라고 했는데 얘는 저속이 어렵고 역화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마력당 중량이 무겁다. 무겁죠? 얘는 마력당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볍겠죠? 그러나 얘는 소기공과 배기공 때문에 피스톤과 링의 소손이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쟤는 HC가 많이 적다라겠죠. HC가 적게 나온다겠고 반면에 열 때문에 NOx라고 하는 낙스가 많이 배출된다. 반면에 얘는 어떨까요? 연소하지 않은 연소가스가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낙스의 배출량은 적은데 HC, 미연소된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바로 인출되다 보니까 HC의 발생 배출이 많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겠죠. 자, 그 다음에 역화,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엔진의 흡입계통으로 불꽃이 나오는 현상, 즉 흡기다기관과 흡기다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말하는 거죠. 또는 기화기 요즘 안 쓴다겠지만 어쨌든 기화기 또는 에어클리너 속에 혼합기를 점화 연소하는 현상으로 시동 시에 지나치게 농후한 연료가 들어가. 보통 우리가 시동할 때는요, 비교적 연료를 좀 많이 부어 줍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시동이 걸리니까. 그래서 농후하게 연료가 분사됐거나 또는 희박한 혼합비 때문에 일어나기 쉬우며 또한 정상적인 혼합비라고 해도 점화 시기가 현저히 제한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역화라고 하죠. 그래서 역화의 개념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니까. 자, 그 다음에 블로우 다운 현상. 몇 번째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배기행정 초기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력행정 말기라고 했죠. 그때 배기공이 열리고 또는 배기 밸브가 열려서 일부 자체적인 가스 압력에 의해서 쑥 빠져나간다겠죠. 자체 가스 압력에 의해서 자, 배기행정 초기에 배기 밸브가 열려 배기가스 자체 압력에 의하여 자연히 배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블로우 다운 현상이라고 한다. 블로우 다운 현상. 블로우 다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배울 건데 블로우 바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블로우 백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할게요. 하여간 나올 때마다 용어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합시다. 디플렉터라고 하는 거 아까 디플렉터 생각납니까? 이렇게 있었고 자, 이렇게 있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흡입 공기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턱을 둔다겠죠. 요 턱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었어요? 디플렉터라고 한다겠죠. 이행정 사이클 기관의 피스톤 헤드에 설치된 돌출부 헤드, 이 면을 우리는 피스톤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라고 하고 여기에 돌출부를 두는 것을 우리는 디플렉터라고 한다. 작용은 혼합가스의 와류 촉진. 이렇게 해서 나감으로써 여기서 맴돌이 현상, 소용돌이 현상을 우리는 와류라고 하죠. 와류. 그리고 잔류가스 배출을 쉽게 한다. 또한 압축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디플렉터입니다. 디플렉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저러한 그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디플렉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 형태를 보면은 자, 사행정 사이클 기관과 이행정 사이클 기관 행정 구분을 보면요, 각 행정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그렇지 못하더라. 쟤는 사행정은 흡입할 때 충분한 공기를 흡입하죠. 그래서 흡입 효율이 높습니다. 얘는 충분한 공기를 흡입하지 못하니까 이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효율이 떨어지죠. 열 효율 당연하게 뭡니까? 뭐 출력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출력이 높고 열 효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얘는 그거에 비하면 떨어지겠죠. 연료 소비량, 쟤는 미연소된 연료가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적게 먹겠죠. 반면에 얘는 미연소된 연료가 배기가스로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연료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회전 범위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회전 속도의 범위가 넓은 데 비해서 얘는 저속 운전이 어렵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마모도 얘는 배기공, 소기공 없죠. 그래서 그냥 매끄러운 실린더 벽에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하니까 마멸이 적습니다. 근데 얘는 배기공과 소기공의 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될 테고 그 턱에 의해서 마멸이 많아지겠죠. 4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밸브, 배기 밸브 각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밸브가 없거나 있어도 간단하다. 동력 행정은 2회전당 크랭크축 2회전당 한 번 폭발하는 데 비해서 얘는 1회전당 한 번 폭발한다. 그래서 동력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출력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출력은 작다. 2행정은 4행정에 비해서는 약 1.6에서 1.7배 많다. 이 얘기는 결국은 같은 폭발 횟수만 가지고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크랭크축 회전 속도에 비례해서니까 얘는 2000rpm 한다 그러면 2000번의 폭발을 하고 얘는 2000rpm 한다라고 하면 1000번의 폭발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폭발 횟수가 2배 더 많죠. 그러면 출력 또한 2배 많아야 되는 거에 정상이겠죠. 그렇지는 못하더라. 맥동적이다. 자, 얘는 회전력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얘는 한 바퀴 돌면 한 번 폭발하니까 상대적으로 회전력 변동이 적고 맥동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얘는 원활하게 잘 회전한다. 근데 비해서 얘는 울컥울컥거릴 수 있겠더라. 그래서 기통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부분은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통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기량도 커질 테고요. 배기량이 커지면은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맥동적인 회전력이라고 하는 부분만 제거한다라고 하면 그냥 기통수 많이 늘리면 그런 것들은 해결됩니다. 자, 실린더 수가 적으면 사용하기 곤란한데 얘는 단기통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또 유효행정이 얘는 굉장히 길죠. 그렇죠?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얘는 유효행정이 짧아요. 짧습니다. 사용처 일반적인 자동차, 그 다음에 얘는 투사이클 기관인 보통 오토바이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죠. 자, 2행정 사이클 기관, 4행정 사이클 기관의 장점, 아까 단점 봤었고요. 장점은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거의 지금 계속 누차 반복됩니다. 각 행정 완전 구분되어 있고 얘는 4행정 사이클 기관보다는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6에서 1.7배 정도 회전력이 출력이 더 나온다. 열적 부하가 적고 얘는 상대로 열적 부하가 많고요. 그러나 회전력 변동이 적다. 뭐 이렇게 했었던 것들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구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가솔린 기관은 뭐를 포함한다? LPG 장치, 그 다음에 CNG 장치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사용하는 연료만 좀 다소 차이가 있지 작동 원리, 시스템,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디젤 엔진은 많이 상이하죠. 그래서 비교할 때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비교하는 거지 가솔린 기관과 LPG 기관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사용 연료. 당연히 가솔린은 휘발유 쓰고 있고요. 디젤 엔진은 경유 사용하죠. 압축비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자, 지난 타임 시간에 우리 압축비에 대해서 배웠죠? 다 잊어먹으셨나요? 압축비 어떻게 구했습니까? 압축비는 연소실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이었죠. 이거는 1 플러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라고 했었잖아요. 생각납니까? 암기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암기. 자,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압축비가 보통 7에서 한 11대 1 정도 되는 데 비해서 디젤 엔진은 두세 배 높습니다. 그래서 대략 15에서 22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갖습니다. 어떤 차는 12대 1이던데요? 그게 맞아요.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공학적 사항인 거고 어떤 교재에는 여기를 뭐 7대 10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재는 여기를 8대 12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략 요 정도의 압축비를 갖더라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은 이 정도의 압축비를 갖더라. 자, 연료 공급 방식에 있어서 얘는 기화기, 요즘 기화기 안 쓴다겠죠? 기화기 안 쓰고 거기다 뭘 뒀어요? 인젝터라고 하는 것을 뒀죠. 인젝터라고 하는 곳에서 연료를 분사합니다.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놈에 의해서. 그래서 인젝터에서 연소실에 혼합기를 공급합니다. 혼합기로. 근데 비해서 디젤 엔진은 분사 노즐 또는 요즘은 이제 분사 노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기계식 디젤 엔진이었고요. 요즘 전자제어 디젤 엔진, 전자제어 디젤 엔진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에서 CRDI라는 말을 써요. 아마 차량 문 쪽이라든가 아니면 뒷부분 쪽에 이런 CRDI라는 말이 많이 써져 있었었는데 요런 전자제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분사 노즐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인젝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소실에서 인젝터에서 직접 연료를 분사를 하죠. 그런 차이고. 그래서 쟤는 혼합기가 연소실로 공급되고 얘는 순수한 공기만을 흡입했다가 연소실에서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속도 조절, 흡입되는 혼합 가스량.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가솔린 기관의 엔진 RPM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거죠. 가솔린 기관은 스로틀 밸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로틀 밸브가 열리고 닫힙니다. 가속 페달 밟는 양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닫혀 있죠. 닫혀 있다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로틀 밸브가 열려요. 열려서 흡입 공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RPM이 올라갑니다. 물론 흡입 공기량에 비례해서 연료 분사량도 증가를 하죠. 자, 어쨌든 가솔린 기관은 흡입 공기량을 제어해서 RPM 조정합니다. 반면에 디젤 엔진은 엔진 RPM,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연료 분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래서 연료 분사량 갖고 디젤 엔진은 RPM 제어하는 거고 가솔린 기관은 흡입 공기량 제어해서 RPM 제어합니다. 자, 흡입 물질은 그렇죠. 아까 가솔린 기관 뭐 한다고 했어요?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가 들어간다. 혼합기. 물론 지금 얘기하는 GDI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이 타입은 순수한 공기만 들어가요. 디젤처럼. 그리고 압축했을 때 연소실에서 직접 연료를 분사합니다. 그래서 GDI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가솔린 자동차는 혼합기가 들어갔었어요. 혼합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즘 자동차는 직접 연소실에, 그건 GDI입니다. GDI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솔린 엔진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혼합기가 들어갑니다. GDI만 뭐가 들어간다? 순수한 공기만 들어가서 연소실에다가 직접 가솔린을 인젝션한다. 분사한다. 이런 차이죠. GDI 엔진은 거기에 제외된다. 디젤 엔진은 뭐만 들어온다겠어요? 순수한 공기만을 흡입한다.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 아까 우리 지난 장에서 얘기했었죠.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은 약 25에서 32% 정도. 디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서 32에서 38% 정도의 열 효율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의 연료 소비율, 연료를 자 이게 뭡니까? 마력시죠. 마력시, 마력시라고 있습니다. 1마력시를 내는 데 있어서의 230에서 300g 정도의 연료를 소모하는 반면에 디젤은 같은 마력시를 내는 데 있어서 150에서 240g 정도의 연료를 먹죠.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연료를 적게 먹는 쪽이 연비가 좋은 거죠. 맞죠? 자, 압축 온도 이건 뭐예요? 피스톤이 상사점으로 올라가서 압축했습니다. 가솔린은 120에서 140도씨, 디젤 엔진은 약 500에서 550도씨의 열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연료를 분사하면 폭발을 하겠죠. 폭발을 했을 때 폭발 압력이 약 55에서 65kg/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뭡니까? 1바라고 하는 것은요. 1바는 대략 1.0192kg per 스퀘어 센티미터죠. 사실은 1바라고 하는 말과 1.01이라는 말은 틀리죠. 그죠? 틀리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바라고 하는 것은
그냥 1kg per 스퀘어 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뭐다?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1바라고 하는 것은 대략 1kg per 제곱센티미터다. 그래서 앞으로 kg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바라는 말로 쓸 겁니다. 그냥. 왜? kg per 제곱센티미터 하면 한 몇 글자 되죠? 바라고 하면은 한 글자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서도 제가 읽을 때는 그냥 바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폭발 압력은 이 높은 열에다가 연료를 미세한 모양으로 안개처럼 뿜어주면은 그때 폭발 압력이 형성되겠죠. 그 폭발 압력이 약 55에서 65바 정도의 압력이 발생을 하고 압축했을 때의 압축 압력은 약 35에서 45바 정도의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소하면 20바 정도 높아졌죠. 55에서 65바 정도의 압력이 만들어지죠. 가솔린 기관은 120에서 140도씨의 열이 발생했고 이 열은 뭐 의미가 없죠. 이 열은. 그때 압력이 보통 8에서 11바 정도의 압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압력이 그 정도 압력에서 스파크 플러그에 불꽃이 땅 튀겨주면 폭발하겠죠. 폭발 압력은 수직적으로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 폭발 압력이 약 35에서 45바 정도 됩니다. 그럼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하고 보면은 누가 더 폭발 압력이 높아요? 디젤 엔진이 폭발 압력이 더 높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마력당 몇 킬로그램의 무게가 필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얘 10마력짜리 만든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35에서 40kg 정도의 무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디젤은 그것보다 월등히 더 무겁죠. 그래서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는 같은 배기량을 갖다라고 해도 디젤 엔진이 더 무겁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폭발 압력 높죠. 폭발 압력 높으면 그만큼 엔진을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겁다 이렇게 판단하면 좀 더 접근성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은 뭐에 의해서 점화된다? 불꽃에 의해서. 그래서 불꽃 점화 방식. 디젤 엔진은 자기 스스로 폭발한다겠죠? 그래서 압축 착화 또는 자기 착화 또는 자발화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발화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자기 스스로 폭발하고 가솔린은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폭발한다. 연소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디젤 엔진은 주 연소실 외에 부연소실을 별도로 뒀어요. 물론 직접 분사실식을 말고 예연소실식, 와류실식, 공기실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젤 엔진 할 때 배우겠죠. 근데 어쨌든 얘는 연소실이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복수예요, 복수. 주연소실 외에 부연소실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소실이 복잡하죠. 연소실이 복잡하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실린더 지름은 60에서 110mm, 얘는 70에서 185mm. 사실 쟤는 제한을 받죠. 제한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솔린 기관을 하나당 이만하게 만들 수 없어요. 가솔린 기관을 내가 단기통 한 10,000cc짜리 만들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연소실의 용적이 커지죠. 그만큼. 연소실의 용적이 커지면 그만큼 점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면 주변의 열에 의해서 다른 열점이 형성되고 그 열점에 의해서 노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대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디젤 기관은 연소하면서 열이 자꾸 증가를 하죠.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열이 확산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소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젤 엔진은 대형화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디젤 엔진은 대형화하면 할수록 착화가 잘 된다. 반면에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는 대형화하면 할수록 열이 많이 발생해서 조기점화가 발생하고 그 조기점화 때문에 노크가 만들어진다. 자, 나중에 가솔린, 디젤 할 때 그때 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솔린은 기통당 배기량을 크게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줄여야 돼요. 줄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디젤 엔진은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얘는 지름을 크게 할 수가 없고 얘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더라. 이런 특징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료의 중요 성분. 우리 연료의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연료의 주 성분은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다.
그래서 가솔린은 옥탄가라는 말을 쓴다겠죠. 노크 방지 수치로서. 디젤 엔진은 세탄가를 쓴다겠죠. 세탄가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연료 장치할 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자, 실린더의 형식, 일체식과 건식. 일체식과 건식. 반면에 디젤 엔진은 습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다음 장에 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합시다. 어쨌든 가솔린은 냉각수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는 건식 또는 일체식 많이 쓰고 디젤 엔진은 그 냉각수와 실린더가 직접 접촉하는 습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작동, 소음, 진동. 우리 표면적으로 보십시오. 가솔린 기관 굉장히 정숙하죠. 디젤 기관 어떻습니까? 디젤 기관 아무래도 진동 많고 좀 시끄럽죠. 조용한 주차장에 뭐 한 새벽 1시, 2시, 3시, 4시 저 끝에 내 차가 있어요. 시동을 딱 걸고 나면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가솔린은 어때요? 가솔린은 상대적으로 좀 정숙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있는데 그 대표적 단적 하나만 딱 얘기하면은 가솔린에 비해서 디젤 엔진이 폭발 압력이 훨씬 더 높죠. 폭발 압력이 더 높다는 얘기는 울컥거림이 많아요. 울컥거림이. 자, 그래서 진동, 소음 상대적으로 크고 가솔린은 작다. 이론 사이클. 우리 그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배웠었죠. 자, 가솔린 기관은 뭡니까? 오토 사이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죠? 오토 사이클을 일정한 최적해서 정적 사이클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 사실 디젤 사이클 안 쓴다겠죠. 우리 디젤 엔진에서는 주로 뭐 쓴다고요? 사바테 사이클 쓴다겠죠. 사바테 사이클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합 사이클 또는 합성 사이클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디젤 사이클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디젤 사이클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연소하는 사이클. 그래서 디젤 사이클, 정합 사이클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사행정 사이클 기관과 이행정 사이클 기관,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